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카자흐스터 솔라리스 생산 재개 러시아 부품 대체 채널 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카자흐스탄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이 그 현대차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지 못했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대체 채널로 지금 생각을 했었던 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8월부터 그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몇몇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드디어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러시아에서 중국세가 판치고 있죠.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한 30%, 40%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공장이 멈췄는데 그동안 유급 휴가를 줬는데 드디어 인원을 감축한다 라는 내용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산 부품 공급 차질, 당시 러시아에 부품 공장도 같이 지었는데 여기서 부품이 오지 않아서 카자흐스탄에서 생산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모델의 생산을 8월부터 생산을 중단하게 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발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 주변의 인도라든지 아니면 한국,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이러한 곳에서 부품 공급을 받아서 지금 긴급 해결책을 모색했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솔라리스의 생산이 재개가 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현대차 그룹은 수출을 통해서 현지 브랜드의 존재감을 확보 중이죠. 여기에 현대차는 10개월간 문을 닫았던 러시아 공장에 감원에 착수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힘을 더 실으면서 러시아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 시장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을 해서 러시아로 공급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야기는 새로운 하나 이야기, 현대차 카자흐스터 솔라리스 생산 재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업계는 현대차 카자흐스탄 반조립 공장에서 최근 솔라리스 생산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생산이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죠. 카자흐스탄 현대차 공장이 일부 모델에 대해 생산을 중단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부품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일부 부품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생산을 멈춘 것이죠. 그러나 현대차는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인도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 공급망 개선을 통해서 생산량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에서 엑센트라고 불리는 솔라리스의 생산 재개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엑센트가 우리가 그 소형차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라리스의 판매가 이제 러시아에서 재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시장을 다시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솔라리스 생산 재개로 러시아 생산 공백을 만회하는 플랜 B 전략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랜 B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현지 생산이 여의치 않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반조립 공장을 통해 러시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보이콧, 국제 공조에 따라 러시아의 수출을 중단하고 러시아 상페테부르크의 공장의 재가동도 무기한 보류한 바가 있죠.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는 러시아 대신 중국을 경유하는 루트를 토대로 HTK에 부품을 공급해 왔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인도에서의 부품을 조달해 공급망을 개선한 만큼 생산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카자흐 공장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지난 2020년 10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으며 지난해 8월 누적 생산은 20만 5천 대가량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투싼의 생산 라인을 확대해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싼, 솔라리스, 그리고 일부 몇몇 브랜드까지 러시아에 공급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현대차가 10개월간 가동 중단한 러시아 공장을 결국 가몬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일 로이터와 타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제2도시인 생페테부르크에 있는 현대차 생산법인은 생산 중단이 이어진 데 따라 러시아에서 인력 최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유효 인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거의 1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1년 가까이의 손해를 감수하고 유지를 했지만 이제 더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장의 생산 규모가 연간 20만 대로 약 2,600명이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 그룹 차량을 생산해 온 곳입니다. 공장에서는 2011년부터 현지 맞춤형 모델인 솔라리스, 리오 등이 생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솔라리스의 존재이죠. 솔라리스의 경우 카자흐스탄에서 최근 생산이 재개된 모델입니다. 러시아 공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동이 중단이 되었고 특별히 반도체 부품 여러가지 몇몇 부품이 이 공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생산이 중단되게 된 것이죠. 공장에서는 가동 중단과 함께 현지 인력 중 2,200여 명이 유급 휴직 상태였는데 드디어 감원을 착수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현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3월부터 회사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초래된 부품 공급 중단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올해가 끝나가지만 지금도 여전히 공급망 복원이나 생산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현재의 감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용계약 파기 문서 서명이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이루어지고 퇴사는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생페테부르크 공장은 올해 1분기에만 29억 3,2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수출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죠. 현대차, 기아가 지금 한국과 러시아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된 북방 경제권 교역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따라 자동차 현지 수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현지 딜러사를 이용해 수출을 통해 브랜드의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차, 기아는 최근 모스크바 인근 셀라티뇨 농업 허브 지역으로 자동차 3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북방 경제권 교역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에 따른 공식적인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 자동차들이 동해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철도로 지금 운송이 되었습니다. 현재 2차 물량 수출 채비에 들어간 상태로 전해지고 있죠. 양국 간 북방 경제권 교역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은 지난달인 11월 14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규원 동해시장 경제사절단은 지난달인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간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러시아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동해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물동량 창출과
컨테이너 전기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해안과 블라디보스톡 간 카펠이 한 척 추가 운항 방안을 또 협의됐죠. 여기서 카펠입니다. 카펠이 러시아는 수산물, 조사료,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일반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한국에 보낼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여파로 현지 생산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차량의 공급이 이어지며 현대차와 기아의 현지 브랜드의 존재감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완성차들의 빈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점유율 2위는 중국의 장성자동차 산하 브랜드인 하발, 4위는 지리자동차가 차지한 것입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에 위치한 아브토토르 공장은 그동안 BMW와 현대차, 기아 차량을 위탁 생산해 왔는데 최근 중국 브랜드 차량을 생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중국산 브랜드의 러시아 시장 전체 점유율이 이미 30%로 뛰어올랐고 내년에는 40%, 향후에는 70%로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점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현대차, 기아 글로벌 전체 판매 비중의 5.8%를 기록하면서 5위를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이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현대차 그룹은 기다리다가 공장 직원의 감원을 결정을 했지만 플랜 B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현대차 기아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CBU 완전 조립, 그래서 한국에서 조립해서 러시아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에 대한 차량 형식 승인 OTTS를 국내 공장으로 변경하는 등 수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OTTS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국가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승인 절차입니다. OTTS의 변경은 해당 차량에 대한 생산지와 상세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현지 딜러사를 통한 병행 수입도 증가되고 있죠. 러시아 자동차 전문 포털인 드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현지 딜러사를 통한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입된 자동차 규모는 6,590만 달러, 하나로 약 882억 5,328만 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 기아 모델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 직접 병행 수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에 따라서 중국 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기아는 꾸준한 수출을 통해 현지 브랜드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러시아 시장 재진출을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향후 적어도 1년, 늦으면 2년까지 간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끝날 싸움, 이 끝날 싸움에서 이제 진출할 때 이 시기를 이제 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현대차는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생산이 중단되었던 솔라리스까지 다시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물건도 실어가고 있고 이러한 OTTS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현대차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